안녕하세요.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요,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눈매가 차이가 있을 때 그 수술이 상당히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젊은 여성의 경우에 이제 조기제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그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지만, 이 환자분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이 눈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눈은 비대칭이 계속 확연해지고, 당연하게도 같은 높이라도 이 쌍꺼풀이 넓어 보이고 소세지처럼 보이게 됩니다. 왜냐하면 눈을 못 뜨니까 싹 접혀 들어가지 못하므로 더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는 얼마 뒤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,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 병원에서 조기에 재수술을 했습니다. 눈매 교정을. 그래도 여전히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, 눈이 안 떠지는 경우는 눈매 교정이 부족했거나, 혹은 눈을 뜨는 근막에 문제가 있거나, 혹은 접혀 들어가는 글라이드 플랜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일 겁니다. 이분의 경우에는 이쪽에 안쪽에 유착도 좀 꽤 있어가지고 글라이드 플랜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했고, 안검거근의 근막에 일부 손상도 관찰되었습니다. 이제 열어서 봤을 때 그래서 근막 손상을 복원을 했는데, 문제는 눈이 커져 버리는 겁니다. 눈을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건판이 있고, 여기에 안검거근이랑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. 안검거근 근육이 붙어 있고 건판이 있습니다. 눈매 교정이라는 거 이걸 좁혀주는 수술이죠. 이걸 얼마를 좁히느냐가 항상 어렵습니다. 또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분열되어서 손상이 되어 있었다가 눈을 못 뜨게 되겠죠. 그럼 이거를 얼마를 줄여줄까도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원상태를 모르잖아요. 어느 정도인지를. 어떤 분은 6mm를 눈매 교정을 했을 때 이 길이가 1mm 정도밖에 안 늘어간 분이 있습니다. 실제 교과서적으로는 평균적으로 6mm당 1mm라고 하고 있는데요. 맞지가 않습니다. 어떤 분은 정말 한 2mm만 올렸는데 1mm씩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. 너무 개인 편차가 큽니다. 또 같은 눈에서도, 같은 사람의 눈에서도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헤링까지 있는 분입니다. 이거를 키웠을 때 이게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분입니다. 여기 손을 안 대도. 거기에다가 이 폭이 너무 좁은 분입니다. 그러니까 6mm씩 옮긴다면 6mm당 1mm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 5.7mm를 올렸다면 1mm가 그 차이가 크게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겠죠. 그런데 이분은 약간 1mm만 올려도 1mm씩 올라가는 분이었습니다. 그만큼 그 조정할 수 있는 폭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레인지에 있는 분이죠. 그래서 이분을 처음 수술했을 때 제가 이 떨어진 부분을 복원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붓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. 앉아서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수술 중에 딱 붓기가 빠지니까 1, 2주 지나니까 눈이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. 당연하게도 헤딩이 있으니까 여기 또 작아져 버렸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조절을 해서 맞췄는데요.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한번 재수술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은 의사를 갑자기 이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겠죠.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.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눈매를 다룰 수 있다면 그때 이제 이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리터치를 할 때 재수술의 양이 어느 정도 될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딱 옮겨버리면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이제 다시 시작인 거죠. 또 그 선생님도 다시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재수술을 저나 다른 선생님한테 맡겼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믿고 따라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환자분은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셔서 고생은 하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